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휠잭입니다. 자, 메인 라인업으로 등장한 이 화제의 그 녀석 휠잭이 이렇게 발매가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이 범블비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과 많이 달라진 상태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좋던 안 좋던 좀 말이 많았었죠. 자, 그래도 역시 메인 멤버답게 이렇게 금방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 모습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휠잭의 비클 모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합니다. 일단 디럭스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작죠. 일단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줬고,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자, 비클 형태는 이 폭스바겐의 캠퍼밴 형태를 한 모습인데요. 처음에 이 완구 시제품이 공개됐을 때 이 비클의 제연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연도가 상당해가지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역대급 비클 모드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휠잭의 디자인과는 별개로 이 비클 자체의 완성도만큼은 이 유저들이 전부 다 칭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칭찬을 했었고요. 이 전반적으로 이 캠퍼밴의 아기자기한 모습, 그리고 이 특유의 곡선이라던가 이 형태 자체의 그 덩어리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는데, 일단 이 메인 라인업 자체에는 캠퍼밴이라고 하기엔 좀 묘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사실 이게 이 박스에서도 보시다시피 일단 캠퍼밴의 그 로고는 없습니다. 이 폭스바겐 로고가 없는 걸 보면은 없죠. 일단 이 캠퍼밴 자체는 메인 라인업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정식 라이센스를 딴 그런 비클은 아니고, 일단 캠퍼밴 형태와 비슷한 모습의 무언가를 재현한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었으면 이 앞쪽에 오토본 마크가 아니라 아마 이제 폭스바겐 로고가 그려져 있겠죠. 나중에 혹시나 스튜디오 시리즈가 나오면은 정식 라이센스를 따서 차량의 지원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로봇 모드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한번 언급을 더 하겠지만, 사실 이 퀄리티 자체가 메인 라인업이 워낙에 잘 나와가지고 굳이 스튜디오 라인업이 따로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퀄리티라던가 디테일이 상당하고, 안쪽에 문제 얼굴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뭔가 꼭 그 방송국 그 안테나처럼 들어있는 이런 총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빼면은 완벽하게 진짜 그냥 비클 형태가 아주 깔끔하게 지원이 됩니다. 옆쪽에 있는 TV 파블로라는 로고도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낡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뭔가 좀 이렇게 갈린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워낙에 휠잭 자체가 디자인 쪽에서 조금 말이 많다 보니까 휠잭이 아니라 사실 얘는 파블로다라는 식으로 약간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냥 얘는 휠잭이 아니라 휠잭의 무언가, 아니면은 휠잭과 다른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디자인 자체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어쨌든 요 위쪽에 있는 조인트는 3mm 3mm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똑같은 조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한 형태의 비클이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파블로가 아니지. 휠잭. 휠잭 트랜스폼! 자, 먼저 이 휠잭의 변신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단은 위쪽에 있는 이 라이플을 빼주시고, 그리고 본체부터 변신시켜 줄 텐데,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프레임 부분을 먼저 이렇게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쪽이 팔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한번 분리시켜 준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지금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내려서 일단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하반신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양쪽을 잡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뒤쪽으로 쭉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이제 뒷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세요. 여기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양쪽으로 나눠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여기 그리고 이쪽에도 다 붙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해준 다음에 일단 이 부분부터 이 뒷부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고 당겨준 다음에 돌려주시고, 여기로 보시면 이쪽에 조인트하고 조인트 연결부가 있죠.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 부분을 열어주고 돌려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펼쳐주세요. 이쪽에 관절이 있거든요. 이 관절 부분은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발이 됩니다. 이 발 부분을 잡고 이렇게, 이거 안쪽에 보시면은 이 볼관절 그리고 안쪽에 힌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이렇게 당겨서 자, 완벽한 발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쭉 빼서 발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관절부를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서 고관절을 맞춰 주도록 합니다. 순식간에 다리가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가면은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 차례 접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반신이 순식간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상체 보시면은 여기가 양쪽에 문이 이런 식으로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인식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킨 다음에 문 열듯이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이렇게 열어주세요. 양쪽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쏙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안쪽에 이런 힌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주세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날개가 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변하죠. 이 상태에서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분리시켜준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아래쪽 내릴 때 여기 스토퍼가 있으니까 여기서 내리면서 딱 소리가 나도록 여기까지 내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양쪽에 팔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렇게 이중 힌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힌지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준 다음에 팔을 이런 식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펼쳐주면서 팔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어깨 이 부분을 이렇게 일단은 팔을 올려준 다음에 여기를 잡고 내려주시면 자연스럽게 팔 쪽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도 팔을 올려주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내려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팔이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가 허리가 지금 연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안쪽까지 넣어주고 그리고 상체를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서 안쪽까지 내린 다음에 결합을 단단하게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 자, 여기 양쪽에 있는 가슴팍이 자, 양쪽으로 열리는데 자, 여기가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쪽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도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보시면 여기 아까 있던 그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이 멜빵이 됩니다. 참나. 여기를 완전히 밀착시켜준 다음에 양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걸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완성이 됐는지 한번 어느 정도 다듬고 옆쪽에 빼놨던 이 라이프를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휠잭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변신 과정에서도 느껴지셨다시피 일단 단계가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이 어려운 만큼 기본적인 로봇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짜증나게도. 자, 이런 식으로 정면은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렇게 등치만 없는 완벽한 형태죠. 그리고 앞모습은 뒷모습이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전반적인 퀄리티가 정말 좀 많이 놀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사이즈는 디럭스답게 적당한 사이즈로 나와줬는데요.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디럭스와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 메인 라인업이란 말이죠. 메인 라인업인데도 사실 거의 스튜디오급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뭔가 약간 이제 메인 라인업이라 하면은 초창기에 나왔던 아트웍, 그러니까 아직 영화가 나오기 전에 완전히 이제 컨펌되지 않은 그 기반으로 이제 왕구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과 이 왕구의 모습이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메인 라인업으로 등장한 휠잭은 좀 대단할 정도로 퀄리티가 살벌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보시면은 색감도 그렇고 프로포션도 그렇고 이 짜증나는 얼굴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스튜디오 시리즈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세부적인 몰딩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진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자, 뒤쪽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름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안쪽에 이 정강이 부분도 완벽하게 뭐 빈틈없이 딱딱 메꿔져 있습니다. 야, 여러모로 약간 이 감독의 오너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상아리 맛이 잘 나왔거든요. 자, 특히나 이 상체 부분이 자 이렇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얼굴. 사실 이 얼굴이 처음 공개됐을 때 참 얘기가 많았죠. 이게 휠잭 맞나요? 우리가 봤었던 그 영화판의 휠잭은 어디 갔나요?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릴 정도로 얼굴이 좀 많이 역변했습니다. 이 안경 대체 뭔가요? 분명히 이 영화 범블비 상태에서는 좀 아무리 좀 과학자가 이제 원작에 있었던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사적인 모습이 더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약간 그냥 범생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안경은 또 클리어 파츠로 아주 깔끔하게 내줬어요. 안쪽에 지금 이 영상에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눈도 아주 세세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왜 이렇게 이 얼굴에 디테일을 집중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짜증나게도 잘 냈습니다. 더군다나 이 특유의 멜빵 바지 디자인, 참 이게 진짜 그 범생이 스타일, 미국에 있는 범생이 스타일이라고 만든 이런 형태, 요게 참 영화 버물비에 등장했던 그 샤프하고 멋진 모습은 어디 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역변을 했거든요. 대체 스페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역변을 했지만 어쨌든 이 완구의 퀄리티만큼은 진짜 역대급 베스트로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게 원작 휠잭의 요소가 조금만 들어가 있다고 했어도 괜찮을 법 했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이 영화의 모습에 조금 더 충실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나중에 스튜디오 시리즈를 의시해서 만든 것처럼 옆쪽에 있는 이 귀가 열리는 그런 기믹은 따로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닌가? 어쨌든 자, 그리고 하반신은 이렇게 약간 페이크 파츠가 좀 들어가 있지만 이 캠퍼밴이 변형을 했다라는 그런 부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자, 이 뒤쪽도 그리고 안쪽도 이렇게 디테일은 있지만 살짝 골당 뭉칭이 있는 그런 스타일대로 나왔습니다. 자, 옆쪽에 TV 파블로가 그대로 있고요. 참 이 TV 파블로는 어떻게 잘리지 않고 딱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는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뒤쪽이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가지고 투광 기믹도 조금 됩니다. 조금은. 네. 그리고 팔은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되는 볼관절 형태로 나와줬고요. 이 위쪽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변신 기믹 덕분에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딱 볼관절이 걸려있는 이런 부분까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정직한 90도 정도의 각도로 꺾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꺾이네요. 그리고 허리는 이런 식으로 허리가 360도 회전이 되는데 양쪽에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가 절묘하게 안 닿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형태여가지고 생각보다 가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뭐 사실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형태고요. 뒤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자, 옆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옆쪽은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딱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골관절 기준이지만 어쨌든 축관절 기준으로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딱 이 정도까지 90도 정도의 각도로 꺾어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은 골관절이기 때문에 회전도 되고 양옆으로 접지도 되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모로 가동이 아주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디럭스급 사이즈라 144HG 건프라랑 거의 흡사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휠잭 리뷰였습니다. 자, 여러모로 디자인의 변경 때문에 말이 많다한 캐릭터라 사실상 비호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녀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 제품 자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나와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보통 스튜디오 시리즈를 생각하고 이 메인 라인업 자체는 초기 원화에 맞춰서 나오는지라 이 다른 점이 좀 많은 것에 반해 이 제품은 이 초안과 영화상의 모습의 괴리감이 거의 없어서 사실 굳이 스튜디오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